자,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작품입니다. 전쟁 중에 낙오된 세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줘요. 자,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밑줄 쳐두시고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어떤 실존에 대한 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야. 여기는 뭐 법도 없고 제도도 없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고 그런 극한의 상황. 알겠지?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런 극한의 상황이야. 그런 대목에서 인물들의 다양한 현실 대응을 보여주는 거지. 그치? 요 대목에서 현실 대응으로서 나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좀 나오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미련을 가지면서 삶에 대한 의지와 미련을 가지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요. 내 삶의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서도 연민을 실천하고 그치? 인간애를 실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알아듣겠어? 다양한 현실 대응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자. 벌써 이틀째다.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건 굴곡진 산봉우리와 계곡의 연속이었다. 그 속에는 아무것도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는 없는 것 같았다. 바람도 없었다. 이거 아주 삭막한 거죠. 그죠? 여기 배경묘사니까 옆에다 배경묘사라고 적어두시고요. 바람도 없었다. 옆에다가 이 장면 자체가 배경묘사인데 그 배경 자체가 굉장히 삭막하고 황량해요. 삭막하고 황량하다. 맞지? 그래서 뭔가 암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거야. 얘가 암울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지점이고, 설명 뭐라고 나오나? 막막한 상황과 적막감, 감조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주대위 인물 첫 번째입니다. 몸은 양쪽에서 부축을 받고도 자꾸만 아래로 늘어지기 시작했대요. 여기 괄호 쳐두시고요. 늘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상황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줘요. 물론 이전부터 읽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지만 여기가 첫 시작이야. 첫 시작. 발단이니까. 맞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가다 상태가? 얘 다쳤다. 그치? 지금 주대위 부상이고요. 그 부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좀 나머지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맞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됐지? 마냥 그것은 두 사람의 어깨에 매달려 끌려가는 셈이나 다름없었다.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그치, 관통상 요게 부상이야. 자, 요행이 동맥과 신경을 건드리지 않아서 우선 압박대로 지혈을 시켜놓고 간신히 적의 포위망을 빠져나왔던 건데 오늘 아침부터는 그것이 부패작용이라도 일으켰는지 마구 저리고 쑤셔댔다 하는 걸 보면 주대위의 심리가 나오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지. 맞죠? 그래서 맨 위에 발단 옆에다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적어놔. 자, 어디까지 가면 된다는 한정된 길도 아니야. 이렇게 무턱대고 걷는 거죠. 무작정 걷는 거야. 무척대고 남쪽으로만 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이었다. 부상자에게 있어서 일정한 거리감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이란 대단한 걸 주대위는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거리감, 어디까지만 가면 돼가 있으면 그래도 부상당했어도 힘을 내서 가겠어. 근데 그게 지금 있어 없어? 없어. 막막한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쪽으로 세모 쳐두시고요. 무턱대고 남쪽으로 오, 남쪽으로. 야, 그러니까 얘는 목적지가 없는 거네. 맞죠? 그러니까 불투명한 거. 불투명한 현실. 요게 막막함을 심화시키죠. 맞죠? 그래서 그 막막함을 주대위가 느끼고 있음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서. 그래서 영향력이란 대단하다는 걸 주대위는 알고 있었다. 옆에다가 주대위의 막막함이라고 적어놔.
자, 어떤 전투에서 한 병사가 하복부에 관통상을 입고도 그 구멍 뚫린 하복부에다 제 옷섭을 틀어막아 가면서 반시간 넘게 걸려야 하는 진지까지 돌아와서야 고꾸라진 일이 있었어. 그거는 진지가 어디 있는지 알 때야. 맞죠? 진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치명상을 입고도 걸을 힘이 있었던 거라고. 그런 치명상을 입고도 그 병사가 진지까지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어디까지만 가면 진지가 된다는 일정한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아 달라. 주대위와 다른 상황인 거야. 주대위는 지금 목적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더 힘들어. 됐어? 자, 그 정해진 목적지가 지금 자기네에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대위는 자기를 부축하고 걷는 현 중위와 김 1등병에게 자기는 더 걸을 수 없으니 여기 남겨놓고 먼저를 가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곧 죽음이야. 맞죠? 삶에 대한 미련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 죽음을 의미했다. 옆에다가 삶에 대한 미련입니다. 요거는 이제 의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맞지?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알아. 하지만 차마 내가 여기서 낙오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놓고 가라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김일등병이 업자고 했을 때에도 주대위는 잠자코 업혔다라는 것도 이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김일등병이 제가 업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김일등병이 좀 인간에 대한 연민 자체를 실천하는 인물인가 봐. 김일등병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얘가 주대위랑 뭐 있어? 자기 아빠야?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인간애를 실천하는 인물인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올해 김일등병은 19살밖에 안 됐으나 농촌 출신이라 업고 걷는 거리도 상당했습니다. 기운이 좀 좋아. 현중이가 대번에서 업을 차례가 됩니다. 대번이라는 건 번갈아 가면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는 업기 전에 슬쩍 주대위의 허리깨를 바릅니다. 허리깨에 권총 차고 있거든요. 이 주대위 권총 쳐다보는 게 무슨 뜻이 이게? 죽일까? 죽어라 제발. 또 자결해 눈치 챙겨라 이거야. 알겠죠? 또 자살해라 우리 살게. 죽일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죽일 건 쥐권총으로 죽이면 되지 뭐하러 그걸 쳐다봐. 여기서 그쵸? 거기는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라는 대목에서 허리깨를 바라봤다 밑줄 쳐두시고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 자살을 강요하는 거라고. 이 자살을 은근히 강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뭐랄까 냉철하죠. 그죠? 냉철하고 자신의 삶을 더 중시하는 바가 뚜렷해. 그 뭐랄까 우선순위가 뚜렷해요. 맞죠? 냉철함, 비정함. 그래서 각각이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 알겠죠? 각각이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지 알겠지?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그요. 그 옆에 핵심 정리 보면 일단 전쟁 배경으로 하는 거야. 6.25 전쟁인데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보통 전쟁 소설하면 이념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끌어간단 말이야. 여기는 생존의 위기를 직면한 현실 대응을 중시하는 거야. 알아듣겠죠? 이념 갈등이랑 상관없는 주제의식이야. 그래서 사람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희망과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도로 나와 있네. 요거 외웁시다. 사람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희망과 의지의 중요성. 삶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타인의 어떤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 거야. 알아듣겠죠? 그런 주제의식으로 연결될 겁니다.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 장면에 따라 특정 인물에게 초점을 두어서 그 인물의 내면을 상세히 서술했다 그랬지. 그럼 지금 초점화된 인물은 누구야? 주대위야. 맞지? 지금 주대위의 심리가 나타나 있는 거야. 그리고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건 그 두 번째 칸에 너와 내가 실존하는 개체로 존재하는 시간. 요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걸 이제 달리 풀면 본성, 생존에 대한 욕망이 그대로 드러난다. 맞죠? 생명체의 것, 온전한 날 것 그대로 드러난다. 이게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제목에 들어있는 의미야. 어떤 뜻인지 알겠죠? 여기는 뭐 제도, 법, 복지 이런 거 없어. 그죠?
수틀리면 그냥 주먹 다지면서 죽일 수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실존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간이 갖는 심리를 좀 섬세하게 묘사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거지. 제목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넘어가 봐. 190쪽. 발단 부분에 그들 세 사람은 이미 배낭이며 철모며 총이며 겉저고리를 벗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남은 무기라곤 주대위 허리찬 권총밖에 없어. 다 포기했어. 그죠? 주대위는 현중이의 눈길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의 심중을 헤아릴 수도 있어.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게 됐을 때부터 이미 자기 몸뚱아리는 두 사람에게 거추장스러운 짐밖에 안 돼. 하지만 두 사람은 차마 상사인 자기를 그냥 내버려두고 갈 순 없어. 결국은 여기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권총으로 자결할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가 주대위가 추측하는 현중이의 심리입니다. 현중이의 심리를 추측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주대위는 현중이의 시선을 모른 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해설했던 것과 같은 걸로 풀이가 되죠. 난 살고 싶은 거야. 맞죠? 살고 싶은 거. 조금이라도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군복 바지와 군화마저 벗어버리고 그의 등에 엎였다.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지? 그지? 그걸 옆에 일기중 활동에 보면 살고 싶은 생의 의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살고 싶은 생의 의욕 밑줄 쳐두시고 그 간절함, 절박함 정도 적어둘까요? 자, 현중이는 김일등병만큼은 안 됐지만 같은 학도병 출신인 주대위보다는 체구도 크고 힘도 세서 꽤 잘 업어냈다. 이러한 그들이 이틀 동안에 먹은 거라곤 더덕, 칡뿌리, 어떠다 찾아낸 샘물로 겨우 갈증 면한 것. 첫 여름 햇볕은 불길이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야. 맞죠? 업은 사람의 얼굴에서는 찝찝한 땀줄기가 마구 눈과 입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렇건만 손으로 훔쳐내지도 못하고 그저 눈을 꾹꾹 감아 땀을 몰아내거나 입을 푸푸거리며 고개를 흔들어 떨구어 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점차로 업은 사람의 걷는 거리가 줄어들고 교대가 잦아집니다. 고단함이 심화되는 거죠? 주대위로 인한 고단함을 말하는 거야. 주대위는 자기의 가슴과 업은 사람의 등에 젖은 셔츠를 격해 서로 미끈거리는 상쾌하지 못한 촉감에서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낍니다. 그죠? 난 살아있어. 죽고 싶지 않아. 를 계속 지속해서 느끼는 거지. 됐어? 자, 전개로 넘어가서요. 주대위는 다시 바꿔업은 현중인의 땀을 철철 흘리며 걷는 동안 벌써 몇 번째인가 눈앞에 떠올랐던 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현중이의 심리에 주목하나 보다. 그죠? 전개 옆에다 적어두자. 지금 초점 인물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주대위에서 현중이로 바뀌는 거죠. 현중이로 바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그는 그젯밤 저게 꽹과리와 날라리 소리를 듣기 전 꿈을 꿨어요. 이 꿈에는 그 현중이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현중이의 욕망이 형상화되어 있는 거야. 이 꿈 아닌가? 자, 누렇게 뜬 하늘, 한복판에 황달 뜬 태양이 타고 있어. 황량한 배경이죠? 그 밑으로 누렇게 뜬 불모의 황야가 하늘과 맞닿은 데까지 한없이 펼쳐집니다. 역시나 황량한 배경이죠?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어. 풀썩거리는 누런 흙이 걷어올린 정강의 한 죽터까지 올라와 있어. 나 지금 모래에 묻히고 있네? 맞죠?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돼. 양쪽 정강 위에는 그가 마음속으로 아껴오는 것이 있어. 입대하기 전날 살아가는 사람이 그의 걷어올린 다리를 보고 정강이 털. 네 길어 웃음따면서 장난스럽게 양쪽 정강이 털 중에 제일 긴 것이 자기 것이니 잘 간직하라고 했던 거지. 근데 그게 흙먼지 속에 잠겨버리고 하는 거야. 그것에만 마음을 쓸 순 없어. 바로 눈앞에 풀썩거리는 흙바닥에 개미구멍 하나가 있거든요. 개미구멍. 근데 누구에게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그 개미구멍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개미구멍으로는 언제부터인지 흑빛과 같은 누런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고 있는데 같은 빛깔을 한 커다란 왕갱이 한 마리 구멍 입구에 서서 조그만 개미들이 나오는 족족 주둥이로 목을 잘라버리는 거야. 삽시간에 개미 시체가 가득 쌓여.
개미 시체가 아니고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는 어떤 환상적인 장면이죠. 어떤 일인지 알아? 그리고 보면 이 한없이 넓은 불모의 황야도 이렇게 하나하나 목이 잘린 개미떼의 시체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 여전히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뜬 태양이 타고 있고요. 그 밑에 그는 오도 가도 못하는 개미 구멍을 지키고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욕망이 형상화되는 건 이 다음 장면인가 봐. 알겠지? 이 꿈이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다로 바꾸자 얘들아. 앞으로 돌아가서 바꿔도 돼요. 현중이의 현실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상징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보면 옆에 여백 있으니까 여백에다 살짝 적어봐. 개미구멍 내가 지키고 있는 거 맞죠? 이건 지금 꿈을 직접 꾸고 있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꿨던 꿈을 떠올리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지금 보면 꿈의 내용이 나와. 두 가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현중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구속되어 있는 거야. 맞지? 이 구속되어 있다라는 게 발이 모래 속에 파묻혀 있음과 동시에 개미굴을 지키는 상황에 구속되어 있는 거죠. 그치?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해가요? 이 현중이가 이러한 바에 구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 서 느끼는 답답함이야. 구체적으로 뭐죠? 주대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지. 난 살고 싶은데, 그치? 그래서 죽음의 위기가 더 크잖아. 지금 생존 가능성이 떨어졌잖아. 이 생존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라고. 이해가요? 됐지? 다음으로 개미들이 나와. 작은 개미들. 이 자꾸 뭐 해요? 큰 왕개미에 의해서 죽죠? 맞지? 이 작은 개미들이 개인이야, 개인. 이 왕개미가 거대 세력 혹은 전쟁의 폭력성이고. 알겠지? 요게 이제 전쟁이라는 비인간적 상황인 거고, 이 작은 개미들이 개인으로서의 병사들이야. 그러니까 요게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거지. 이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죽은 다음 뭐가 돼요? 모래가 되잖아. 그죠? 얘는 그렇게 모래가 되기 위해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는 죽음인 거잖아. 이해가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주대위의 상황에 대입하게 되면, 아니, 현중위의 상황에 대입하게 되면 이건 현중위야. 이거는 현재 현중위가 맞이하고 있는 극한의 상황이고, 그치? 낙오된 상황에다가 나의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무기 하나 없지, 거기에다 주대위까지 업고 있는 거. 이해가? 이 꿈의 내용이 뒤에 가면 좀 바뀝니다. 요 개미들이 여기서 나와서 여기 왕개미에 의해서 댕강댕강 죽고 있잖아. 그치? 왕개미야, 여러분. 왕개미에 의해서 댕강댕강 죽고 있단 말이야. 현중이가 여기 굴 하나 더 뚫어서 일로 나오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야? 주대위를 버리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뒤에 가서 그 꿈의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욕망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치? 근데 그게 아직 그 꿈 장면이 아닌 거지. 알아들어? 네. 자, 마저 읽어볼게요. 개미 구멍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했다. 에 보면 설명 나와 있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답답함. 여기 무력감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맞죠? 그럼 우리 이거 답답함 이거 무력감이라고 알아두셔야겠네. 무력감.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네. 그지? 자, 현중이는 자기 등을 짓누르고 있는 주대위의 중량을 자꾸만 느낍니다. 이 무게감이야, 무게감. 부담감이 되는 거죠? 내 삶의 생존 가능성을 낮추는 주대위의 생존 자체를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거야. 이 달갑지 않은 중량을 제거해버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대위 자신이 어서 삶에 대한 미련을 단념해버리면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자살을 종용하고 강요하고 있었잖아. 맞죠? 계속 권총 쳐다봐가지고. 자, 그렇지 않았다가는 세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산중에서 몰죽음을 당하는 도리밖에 없어. 그는 목이 탔다. 그러니까 얘도 삶에 대해서 절박한 거죠. 맞죠? 삶에 대한 절박함을 느끼는 거고 갈망을 느끼는 거야. 한 닷새 전에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그는 생각했다. 이 편지 메모쳐 두시고요. 이 편지가 주대위로 하여금 주대위 아니지. 미안. 현중이로 하여금 3. 생존에 대한 열망을 더 느끼게 합니다. 그치? 근데 이게 날 것으로서의 욕구잖아. 여기서 내가 사실 주대위 주먹으로 쳐 죽여도 아무도 뭐라 못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본능으로서 나오는 거야. 본성 본능으로서. 근데 인간이 좀 악한 면모도 있죠. 이기적인 면모도. 나만 생각하는 면모도 있잖아. 얘한테는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치?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거 막 제도 같은 거 없어도 다른 이에게 어떤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나 연민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그 대목은 김일등병한테서 나올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그 속에 이런 구절이 씌어 있습니다. 제 입술꽃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제게 마련해준 지난날의 즐거운 기억이 쉴 새 없이 거기 물을 주고 있으니까요. 언제인가 그는 긴 입맞춤 끝에 그의 귀에다 속삭인 일이 있었다. 그대의 입술은 왜 이파리 꽃이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파리를 지닌 여러 겹 꽃이요. 아무리 파헤쳐도 끝이 없소. 했대요. 얘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야. 그죠? 그냥 일반적인 처자와 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인간이라고. 뭐 사회 속에서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 인간성이 없는 인물이 아니야. 애초에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사이코패스 같은 애가 아니라고. 근데 이 제도, 사회라는 어떤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관습적인 요소들을 벗어던졌을 때 본능으로서 나오는 어떤 그런 비인간성이 얘한테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우리 누구도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딱 확신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뭐야, 나만 쓰레기야? 너네도 그럴 수도 있잖아. 너네도 이런 상황이 오면. 그죠? 그렇잖아. 여기서 막 전쟁했어. 빵! 선생님 다리 얘들아 총 맞았어. 어버저 정인아. 정인이가 바로 선생님 잘 가요. 사요나라. 빵! 뒤졌다 넌. 아니. 그죠? 민우 옆에서 정인아 잘했다. 이 새끼들 지금 살려줘야지 얘들아. 늙고 병든 노인인데.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여태껏 다른 것 하나 있어. 지금까지 C자를 붙여서 호칭해 오던 것이 당신으로 바뀐 거야. 그죠? 더 살고 싶잖아. 그죠? 살아서 다시 만나고 싶잖아. 자, 그건 자기 두 사람의 사이가 더 결합됐음을 의미하는 거지. 관계가 깊어진 거죠. 그는 편지를 읽고 새삼스럽게 정강이를 내려다보면서 자기에게 부어져 있는 한 사람의 여인의 웃음, 먹으면 맑은 눈길이 느껴집니다. 그치? 떠올리면서 버티는 거야. 더 살고 싶은 거지. 이해가요? 지금도 그는 주대위를 업고 화투 달아오는 입안의 갈증을 지난날에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이 남겨준 촉감으로 죽여가면서 자기에게 부어진 그네의 웃음 먹으면 맑은 눈길을 되살리면서, 그치? 그 눈길을 따라 걷는 동안 그의 땀에 젖은 눈도 저기 맑게 빛나는 것이었다. 이걸 어떤 뭐랄까 의지 삼아서 살아남고자 노력하는 거지. 맞죠? 됐어? 저 옆에 일기중 활동 한번 봐봐 얘들아. 개미 구멍을 지키는 현중은 어떤 심정일까? 그래서 개미들 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이제 이해 가죠? 그죠? 이런 극한의 상황, 살아남기 힘든 상황, 전쟁으로 인해서 무의미한 죽음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주대위의 어떤 생존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안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처럼 여겨졌을 거라고. 무의미한 죽음으로 나아가는 내 모습인 거라고 느껴졌을 거라고 꿈속에서. 됐지? 자, 옆에 정리된 거 한번 봐봐. 현중이의 꿈에 담긴 상징적 의미 별표 하나 쳐주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왕김이 거대 권력으로 보고 있네.
전쟁 자체로 보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개미 때는 개인. 맞죠? 병사. 그래서 전쟁에 휩쓸린 개인의 비극인 거지. 그치? 그 첫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전쟁에 휩쓸린 개인의 비극 거기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그 개인 자체는 현중위의 꿈이니까 현중위일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개인 동그라미 쳐주시고 현중위 동그라미 쳐주시고 둘이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무의미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현중위의 공포감을 대변하는 꿈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꿈속에서 현중이의 행위가 지닌 의미도 한번 보자. 시체가 쌓여 흙이 되는 걸 목격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맞죠? 이 극한의 현실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무력감이라니까. 밑에 무력감 옆에다가 답답함 적어놔. 그래서 죽음의 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했다는 건 뭐에 관한 설명인 거야? 개미를 자신이라고 여기는 심리에 관한 설명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채로 계속 개미를 봐야 되는 거잖아. 오, 저거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작은 개미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야. 불안감 옆에다 적어두세요. 작은 개미와 자신을 동일시함. 됐지? 자, 그리고 현중이가 떠올린 편지 역할도 보면 요렇게 한번 보자. 그 밑에 옆에서 적어봐. 얘가 현중이야. 그런데 평범한 일상 속 현중이가 있고요. 이 현중이가 지금의 현중이가 된 거야. 근데 지금은 평범한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요. 아닌 거지. 지금은 대단히 극한의 상황인 거잖아. 그죠? 생존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불투명한. 그지? 그러니까 이 편지는 자꾸 언제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요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요 때 현중이 비인간적이야? 이 여자랑 결혼하면 유산만 받고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나와? 아니요. 이게 평범하죠. 인간적인 면모가 있지. 맞죠? 인간적인 면모가 있잖아. 평범한 여인, 뭐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그치? 그냥 평범한 여인과 어떤 사랑을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데 요 극한 상황이라는 게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지. 그치? 동물적 본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요 극한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제 비정한 면모를 보이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요걸 좀 형상하고 싶은 거라고. 요거. 우리가 뭐 사회도 뭣도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 아? 그러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설정한 거고. 그 지점을 좀 알아두시고요. 이 현중이가 떠올린 편지의 역할에 보면 뭐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이건 모를 수가 없어. 내용을 읽어봤으면 모를 수가 없다고.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맞죠? 근데 전쟁 상황과 대비된 현중이의 인간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전쟁 상황에서 현중이는 자살을 종용하는 비인간성을 보인다니까? 그죠? 다르잖아. 아예 다르잖아. 아예 다른 사람이잖아. 이해가요? 한편으로 지금 여기서 나로 하여금 비인간성을 보이게 하는 것도 이거일 수 있고, 그치? 아직은 주대위를 버리지 않았잖아. 그럼 주대위를 업고 가면서 살아야지 하는 버팀목이 돼주는 게 이거라고. 그치? 그러다가 주대위 놓고라도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아듣겠어?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더 진입하기 전에 9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 오, 많이 왔네. 189쪽부터 푸는 거야. 야, 그럼 191쪽 정리를 안 했네? 맞죠? 191쪽은 근데 중요한 게 없어. 그 작품 서술상 특징에서 여러분, 그 세 번째 동그라미 있잖아. 대립되는 인물의 유형. 이게 현중이와 기밀등병이야. 알겠죠? 옆에서 적어놔. 현중이, 기밀등병. 아직 기밀등병 안 나왔으니까 요거는 차차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191쪽 다루는 거야, 얘들아. 191쪽에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립되는 인물의 유형을 통해 각자의 삶의 방식을 드러냈다 그러잖아. 현중이와 김일등병 반대 화살표로 표시해놔. 현중이랑 김일등병. 이 김민호의 미래다 이거. 김일병. 김일병. 미안하면 군 생활 끝나나? 약간 요 느낌이지. 그지? 자, 그리고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 요건 외우는 거야. 알겠죠? 간결하고 절제된 문장 이거 외우는 거고요. 현중이 꿈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황량함이야. 황량함. 맞죠? 황량함의 이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막 이미지를 이용하고 있는 거야. 참고하시면 됩니다. 9번까지 풀어보세요.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주대민은 허벅다리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저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대는 분명히 정해진 목적지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2번이 정답인 거야.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2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인물의 대화만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거 아니죠. 인물의 심리를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지. 등장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직접 서술한다는 건 1인칭 시점이라는 얘기잖아. 틀렸죠? 작중인 인물인 서술자 틀렸고 작품 밖 서술자 맞는데 관찰한 상황 아니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5번이 정답인 거야. 5번. 아이씨.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면 에서 목재 써야 돼. 다 그냥 다 주대위 되고 싶어? 허벅다리 관통상. 허벅다리 부위가 진짜 공인 부위 같아. 자, 나에서 현중이가 주대위를 얻기 전에 그의 허리깨를 바라본 까닭은 뭘까요? 죽어. 빨리 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번이죠. 요즘 MG 같았으면 그냥 말했을 텐데. 아. 선생님 빨리 죽어주시면. 자살을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냥 통으로 쏘지 않았을까? 자, 4번. 나에서 주대위가 현중이의 시선을 모른 채 한 까닭은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몇 번이야? 2번. 그래.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나에서 주대위가 군복 바지와 군화를 벗어버린 까닭은 역시나 너무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네? 그렇다면 내가 살려면 나를 누가 안 버려야 되니까. 얘네가 안 버려야 되니까 나 가볍게 만들어주는 거죠. 몇 번이야? 5번이 정답인 거야. 그치? 부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건 얘네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야? 나의 생존을 위해서야. 그치? 부하들이 부담이 없어야 나로부터 부담을 덜 느낄 거 아니야. 이해가요? 부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밑줄 쳐두시고요. 자신의 생존을 위하는 위함이라고 적어두세요. 자신의 생존을 위함. 예, 그런 취지로 나와도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아두란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래서 6번에 다에서 묘사된 현중이의 꿈속 배경이 암시하는 건 피폐함. 3번이겠네? 그치? 그런 색채가 나와 있죠. 황량한 색채가. 사막 이미지가. 뭔데? 아, 분명 3번을 보고 체크했는데 뭔데? 위에 걸 체크했어요. 아이씨.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을 찍었다고? 아니 3번을 보고 2번을 체크했어요. 안경 좀 올려야겠다. 안경을 안 썼어요. 자, 현중이의 꿈에 나타난 왕개미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거. 전쟁 속에 희생당하는 군인은 작은 개미고요. 생존을 위해 발버둥질을 하는 사람은 여기 안 나왔죠. 아군과 생존 경쟁을 벌이는 적군 이런 구체적인 거 아니었고 전쟁 발업은 희생자 아니고요. 전쟁 자체이거나 그치? 아니면 권력자, 거대 권력. 5번이 정답이죠. 꿈속에서 개미구멍을 지키는 현중이의 심리는 답답함, 불안감, 아니면 무력감 정도였지. 그 중에 뭐가 나왔어? 무력감, 불안감 나왔네. 3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그치? 4번 라에서 현중이가 떠올린 편지의 역할은 비극적 삶에 대한 현중이의 냉소 전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거야.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그죠? 현중이의 인간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각별함, 추억 떠올리는 매개체, 정신적 버팀목. 다 앞에서 설명되어 있었던 게 나왔지. 병신이 아니고서 안 틀리는 거지 정인아. 그쵸. 아, 이거 누가 틀려 이걸. 너. 조금 쉬고 마저 할게요. 194쪽입니다. 194쪽. 자, 어느 능선구비에 이르릅니다. 김일등병은 대번에서 업을 차례야. 김일등병이 업을 차례인 거지. 지형상으로 봤을 때 앞에 가로놓인 계곡을 내려가서 앞산을 질러 올라가면 잠깐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꾸불꾸불 굽이진 능선을 상당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곳이야. 그러니까 두 선택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짧아. 대신에 위험해. 하나는 길어. 대신에 안전해. 됐어? 현중이는 계곡 곧장 내려가자. 속도감 있게 가자 이거지.
누구든지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거야. 현중의 입장에서는 이게 타당해. 됐어? 더욱이나 그들은 단 몇 걸음의 단축이나마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실을 고려한 냉철한 성격임을 확인할 수 있죠. 김일등병의 의견은 달라. 계곡을 내려갔다가 나무숲 속에서 방향이라도 잃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길만 더디게 될 거야. 결정이 안 나고 있을 때 주대위가 한마디 합니다. 현중이. 김일병 말대로 하지. 했을 때 현중이가 바로 뭐 해? 제발 자살해 주십시오. 그죠?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리는 권총을 딱 봅니다. 넌 죽기나 해 이거죠. 맞죠? 그러는 그의 눈앞에 또 꿈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꿈을 떠올리는 거야. 알겠죠?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 황달이 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가 있고요. 그 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고요.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냅니다. 마치 그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에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아.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렇게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버리고 마는 거야. 무의미한 죽음인 거죠. 그리고 뭐랄까 여기는 그게 없어 보이지.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 없어 보이죠. 그죠? 기계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게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 보이잖아. 좀 바보 같아 보이잖아. 그게 자신의 현재 상황인 거야. 알아들어? 그래서 정강이 털은 정강이 털대로 묻히게 됐고요. 초조하지. 그러다가 문득 따로 뚫린 새 구멍이 발견이 됩니다. 따로 뚫린 새 구멍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새 구멍이 뭐야? 생존 방안이죠. 그죠? 맞아요. 혼자 떠나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못할 짓이에요. 이건 김일등병한테 사실 못할 짓이다. 맞죠? 네가 혼자 그냥 이렇게 하고 나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굉장히 이기적인 결단이죠. 하지만 욕할 수 있어 너네 이거? 조금 어렵죠? 그죠? 자, 이것만은 꿈속에서 전혀 없었던 지금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거야. 내가 저 개미라고 했을 때 나는 저기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가요? 자,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리고 있었다라는 거 뭐야? 주대위를 업고 가는 상황이야. 됐어? 현중이는 주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이 흘렸어. 이게 내적 갈등이죠. 비지땀을 흘렸다는 것 자체가. 불안감. 이거 두려움과 불안감 밑줄 쳐 두시고요. 두려움과 불안감 밑에 그 어떤 해설로 나와 있는 부분이야. 여기 내적 갈등으로 보셔도 맞습니다.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나눠 먹습니다. 맛있나 이거? 모르겠네. 맛있다던데. 그래요? 치킨 맛. 치킨 맛이야? 아버지 말로. 그래요.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이거 뭐야? 주대위님 저 똥 마려워요. 이렇게 하고 어디 간 거야 지금? 뒤로. 도망간 거야. 맞죠? 그런지 좀 만에 주대위가 김일등병에게 말합니다. 자, 195쪽의 핵심 정리 보면 현중이는 빠른 길로 가자. 그치? 김일등병은 안전한 길로 가자. 인 거야. 이해가요? 빠르지만 위험한 길, 오래 걸리지만 안전한 길. 그래서 현중이의 성격을 보여주는 결단이고요. 한편으로 김일등병의 성격을 보여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옆 밑에 보면 설명돼 있어. 현실적 성격, 신중한 성격. 됐죠? 현실적 성격, 신중한 성격으로 기억해 두는 거야. 네. 그 꿈속의 배경 의미는 이건 다뤘었던 거잖아. 황량함, 삭막함이라고. 전쟁의 어떤 비인간성이라고. 맞죠? 그래서 한결같이 뜬 누렇게 뜬 하늘과 황달든 태양과 불모의 황양과 누렇게 뜬 흙은 다 똑같은 거야. 다만 누렇게 뜬 흙은 무의미한 죽음이라는 의미도 가지는 거지. 거기 밑줄 칩시다. 전쟁터가 희생된 군인들의 시체로 이루어진 곳 밑줄 쳐두시고
이 군인들의 시체가 그러면 막 의미가 있는 죽음이라는 거야? 아니야. 현중이의 의식 속에서 이거 무의미한 죽음, 개죽음이야, 개죽음. 맞죠? 밑에다가 무의미한 죽음 가로치고 현중이의 의식이라고 적어두세요. 현중이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죠? 바보 같다기보다 자신도 이 개미와 같다 이거지. 주대위를 계속 업고서 어떤 여정을 나아가는 건 반드시 죽는 길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새구멍은 현중이가 다른 결단을 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죠? 절망적 상황에서 혼자 이기적인 결단을 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야. 행동 변화를 암시한다 해서 행동 변화 밑줄 쳐두시고 이기적 행위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됐지? 자, 문제 일단 한꺼번에 풀고요. 자네도 여길 떠나게. 196쪽이야. 주대위는 이미 안 거야. 뭐 했음을? 현중이가 자신을 버렸음을.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뜻이냐? 얘는 좀 순진한 거야. 아직 현중이가 진짜 똥 싸러 간 줄 아는 거지. 현중이는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기를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사실 현중이 안 돌아오는 거거든.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 바라보길 피하면서 너도 가 하는 건 주대위도 나름의 결단을 한 겁니다. 왜냐면 생존 가능성이 더 줄어들었거든. 그치? 이제는 얘랑 같이 가더라도 내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 이해가요? 그 전까지는 번갈아 가면서 업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이 적지 않았어. 많지도 않았지만. 근데 이제 얘 한 명이 나를 업어야 되는 거니까 둘이 같이 가다가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너라도 살아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막 중간 맛이다. 매운맛, 순한 맛이 있으면 중간 맛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비낀 붉은 노을을 한번 바라보고요. 말없이 주대위에게 등을 돌려댑니다. 이게 인간애를 실천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겠다. 지금은 극한의 상황, 제도도 없고 사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치? 우리를 둘러싼 규율, 사회적인 요소가 없지만 그래도 인간애를 실천하고 싶다라는 어떤 김일병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라고. 등을 돌려댔다 밑줄 쳐두시고요. 이건 김일등병의 성격으로서 인간애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혼자 업고 가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안 나가집니다. 조금 가서 쉬고 조금 가서 쉬고 하는 거지.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아무데고 들어누웠어. 짐스럽다고 맨 먼저 버리고 온 배낭 속에 들었었던 건빵이 눈앞에 어른거려. 실상 그들은 이미 배고픈 줄도 몰라. 그래서 허기도 못 느낄 정도로 극한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들은 현중이의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어디 갔을까? 김일등병은 자기네를 버리고 간 그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김일등병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야. 맞죠? 한편 주대위는 한시바삐 그가 아군 진지를 찾아 구원병이라도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차라리 누군 어딘가를 발견해서 우리의 위치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물론 두 사람은 서로 입 밖에 내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됐어? 그러다가 저녁 때쯤에 현중이 시체를 봅니다. 그러니까 밤길에 혼자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야. 그냥 시체를 보는 게 아니라 까마귀에게 먹히고 있는 시체를 봐요. 알겠죠? 누나를 뜯어먹히고 있는 걸 보는 거지. 그리고 기운을 잃는다. 이게 희망을 버리는 거야. 야, 생존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였어? 현중이었지. 근데 죽었어. 야, 우리 진짜 못 사는구나. 죽겠구나. 그래서 기운을 잃는다. 밑줄 쳐두시고요. 뭘 느낀 거라고? 절망을 느낀 거라고. 희망을 상실한 거야. 절망감을 느끼는 거지. 생존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거야. 그때 포소리가 들립니다. 포소리가 들린다는 건 진지가 있다는 얘기거든. 어떤 근처에. 근데 주대위가 귀가 좋아요. 여러분, 주대위가 딱 포소리 듣고 거리가 어느 정도다 했는데 걸어갈 거리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희망을 느꼈다가 또 절망하고 이게 반복이 돼요. 알겠지? 업고 가기엔 너무 멀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 희망을 느꼈다가 바로 절망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삶을 한 치 앞이라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해가요? 그때 포소리에 반응하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뜻 아니야? 근데 이걸 김일병은 못 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대위가 개 짖는 소리 들린다. 어느 쪽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일병은 까고 있네 이런 마음을 가져. 왜냐면 여기서 뭐 했으니까? 이미 어디 갔어? 절망했으니까. 그치? 그러다가 여러분 이거 뭐야? 이 예완이는 알겠네. 팔씨름 스킬 같은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되면 더 힘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그거야.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다시 안 될 것 같다가 그치? 안 될 것 같다가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아이의 삶의 의지를 상실한다고. 개 짖는 소리 메모쳐 두시고요. 이게 좀 야속한 상황인 게 뭐냐면 둘 다 들으면 괜찮아요. 둘 다 들으면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요건 주대위는 듣는데 귀가 좋아. 누군 못 들어? 김일등병은 못 들어. 그래서 이 못 들음으로 인해서 얘는 아예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합니다. 이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 얘 입장에서는 이 조금만 더 가면 살 수 있는데, 그치? 얘가 걸을 수 있는 사람 얘밖에 없는데 얘가 삶에 대한 의지를 포기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총을 겨눕니다. 주대위가 권총, 나 총 하나 있잖아, 그치? 총을 겨누고 빨리 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총을 겨누는 건 뭐랄까, 내가 살기 위함도 있음과 동시에 얘를 살려야겠다는 의지도 있는 거죠. 이해가죠? 그치? 얘의 삶에 대한 의지를 억지로나마 갖게 만드는 행위인 거야.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이따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걸어라 하는 거야. 198쪽.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 뒤 권총 끝이 와 닿음을 느낍니다. 이 새끼가 여태까지 살려줬더니 나를 위협하는 거야, 권총으로. 그죠? 김일등병은 지금 굉장히 야속함을 느낄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살려줬는데 그저 날 죽이겠다고 지금 권총으로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니야? 됐어? 등성이를 넘어 컴컴한 나무 숲으로 들어섰다. 서! 왼쪽으로 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하는 주대위의 말대로 죽으림을 다해 걷는 동안 김일등병의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혹시 주대위가 죽음을 앞두고 헛개비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거 아닐까? 불신이지, 불신. 그치? 하필 자기네 두 사람은 마지막에 이러다가 죽을 필요가 뭐가 있나. 얘 지금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음을 느낄 수 있죠. 아, 이렇게 뻘짓하다 죽을 게 뭐가 있나. 좀 편하게 있다가 죽기라도 하지. 그치? 이제 어제 저녁부터 혼자 업고 오느라고 갖은 고역을 다 겪으면서도 느끼지 못했던 원망의 마음이 든단 말이야. 맞죠? 이러다가 죽을 필요는 무엇인가 밑줄. 원망 밑줄. 줄을 연결해 두시고 여기서 이제 김일등병의 심리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삶에 대한 희망을 상실한 거야. 희망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근데 그러면 지금 나의 행동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은 행동을 자꾸 강요하니까 주대위가 원망스러운 거지. 이해 가죠? 좋아. 하지만 걷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권총이 나를 위협하고 있거든. 그래서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이나마 옮겨놓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맞죠? 요거 조금 역설적이네. 맞지? 죽음을 유발하는 사물이 나로 하여금 삶을 유지하게 만들고 있잖아. 괄호쳐 두시고 역설적 상황이라고 적어놔요. 이 역설적 상황도 상징으로 풀어야지. 맞죠? 요것도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요 역설적 상황도 상징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맞죠?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이잖아. 우리의 인생의 본질. 맞죠? 고통을 통해서 삶이 지속되잖아. 너네 지금 고통스럽잖아. 지금 얘들아.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들아. 맞지? 오른쪽으로 그대로 똑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제야 김일등병의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가 진짜 있어. 다시 희망이다. 목에서 단내가 나고 간신히 옮겨놓는 걸음은 한껏 깊은 데로 무한정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주저앉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 쉬어갈 수도 없어. 왜냐면 권총 때문에. 맞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걸음을 떼어놓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 보이고요. 거기서 짖고 있는 개 모양의 몽롱해진 눈에 개 모양이 몽롱해진 눈에 어렴풋이 들어오고요. 그때 권총 끝이 벼랑간 물러나면서 엎인 주대위의 몸뚱이가 무겁게 탁 내려앉음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열린 결말. 주대위는 죽었을 수도 혼절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열린 결말이 열린 결말 느꼈다. 옆에다가 열린 결말 적어두세요. 죽어야 돼 감동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지. 근데 살았으면 좋겠지.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죠? 제발 살아있었으면 약간 배에 구멍이 뚫린 에이스를 보는 심정으로 그런 거잖아. 됐죠? 자, 정리된 거 한번 보자.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196쪽 볼 거야. 197쪽. 자, 현중이가 떠난 뒤 주대위와 김일등병의 반응. 주대위는 김일등병 나 떠나라. 이거 인간적인 심리죠. 맞죠? 살아남기를 바라며 옆에다 인간적 면모라고 적어두시고요. 김일등병은 주대위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 이거 인간을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실천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자, 밑에 등장인물의 성격 나오잖아요. 여기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면 돼요. 그래서 현중이가 매운맛, 주대위가 중간맛, 김일등병이 순한맛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지? 현중이는 막 현실적, 냉철, 그리고 비인간성이 좀 있어. 맞지?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죽음도 외면하는. 맞지? 그래서 냉철한 인물 밑 옆에다가 비인간성 적어두시면 돼요. 김일등병은 인간의 동그라미 쳐두시면 되고요. 주대위는 나의 생존을 중시합니다. 맞죠? 나의 생존을 중시해요. 하지만 다른 이의 삶도 가볍게 여기진 않아. 그러니까 나의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라도 살아라 이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죠? 근데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는 나 버려 이게 안 나오지. 이해가? 그래서 등장인물 간의 관계는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지 않아? 주대위랑 김일등병 좀 친하고 주대위랑 현중이 좀 안 좋고 그지?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개 짖는 소리의 의미와 역할. 근데 보면 의미는 생존할 희망이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해. 맞죠? 그리고 뭐 의지가 실현된 것 이건 몰라도 되고요. 역할은 좀 극적인 사건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지? 다리를 다친 누군가가 권총으로 나를 여태까지 도와준 자를 위협하게 만들어서 개로 하여금 반강제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는 거잖아. 맞죠? 사건을 극적으로 전개한다. 극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심리전환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 심리전환. 왜냐면 너도 떠나라 했다가 얘를 위협해서라도 같이 살아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죠? 주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심리가 전환되는 거야. 알겠지? 자, 199쪽 봐봐. 자, 개 짖는 소리. 주대위는 듣고 김일병 못 듣는다 그랬지? 주대위는 희망, 김일병은 절망의 연속이야. 됐어? 그래서 김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해서 걷게 만드는 역설적 상황을 연출합니다. 걷게 만드는 옆에서 역설적 상황 적어두시고요. 그래서 권총도 문학적인 의미가 바뀌어. 자결 강요 수단이었잖아. 근데 이제 희망 실현 도구가 된 거야. 됐어? 자결 강요 수단이다가 희망 도구 실현이 된 거야. 희망 실현 도구가 된 거. 이해가지? 희망의 구체적 형상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작품의 결말 해석, 주대위 죽었다 혹은 혼절했다. 둘 다 살았다. 둘 다 살았다 해피엔딩. 그죠? 주대위 죽었다 그러면 약간 슬픔을 동반한 어떤 엔딩이 되는 거지. 이해가요? 20번까지 한번 풀어볼까? 10번부터 풀면 되죠? 자, 10번 봐봐. 10번. 마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몇 번이게요? 3번이요. 그치, 뭘 절충해. 제군들 싸우지 말게. 나와? 김일병 편 들었잖아. 김일병 편 드니까 현중이가 자살이나 부탁드리는 부분이세요 나왔잖아요. 그죠? 11번. 김일등병의 의견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 얘는 좀 신중한 놈이야. 그죠?
현실적인 놈은 현중이었고요. 12번 개미 때 쓰시면 되겠죠? 13번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래. 기억이 뭐야? 새구멍. 이거는 내가 살겠다라는 결정을 암시하는 거야. 그렇다고 뭐 전쟁에서 이기겠다. 무슨 캡틴 코리아야? 이상하잖아. 4번이 정답이죠. 됐어? 14번 바에 나타난 주대위의 태도. 바에 너도 떠나게 한 거잖아. 너도 떠나게. 너라도 살아라. 인간적인 면모가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의 어떤 생존을 중시하고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한편으로 그 생존 가능성이 충분히 낮아졌을 때 얘라도 살리기 위한 어떤 마음이 있는 거잖아. 맞죠? 1번. 그렇지. 5번이 정답이고요. 기억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등을 댔다. 난 널 버리지 않아. 인간애를 실천하는 거죠? 그게 4번이고요. 4번 옆에다 인간애라고 적어놔. 인간애. 16번 1번에 주대위 혼자 떠난 현중이에게 희망을 가져보기도 하죠. 입 밖으로 내진 않았지만 김일등병은 현중이 원망하니까 배신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네. 3번에 개 짖는 소리는 곧 인가를 의미하는 거야. 4번에 절망에 빠진 김일등병은 개 짖는 소리 못 듣고요. 주대위는 감히 나를 의심해? 죽어! 아니죠. 5번이 정답이지. 이거 살리기 위해서 위협하는 거지? 네. 맞지? 자, 니은 아군의 포소리는요. 희망을 갖게 했다가 또 절망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그 몇 번이야? 5번. 그렇지. 18번 개 짖는 소리 인가가 가까이 있다. 맞고요. 희망을 부여한다. 맞고요. 인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개 짖는 소리죠. 권총과 함께. 근데 운명이랑은 상관이 없지. 5번이 정답이죠. 맞지? 19번 기억의 권총. 김일등병이 주대위가 김일등병한테 있는 거 뺏었어? 내놔 권총 위협. 4번이 적절하지 않죠. 20번의 니은은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 요거 이제 희망이 현실화됐다. 살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지. 몇 번이야? 3번. 그래. 생존 가능성 현실화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에서 챙겨야 될 거 좀 챙기고요. 그치? 그리고 205쪽의 작품 다시 보기 통해서 복습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볼게요. 고생했다 얘들아.